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전술핵 미사일 발사를 지속해오던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포사격까지 나서면서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7차 핵실험과 같은 전략 도발 외에도 국제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14일 새벽 황해도와 강원도에서 각각 서해 동해상으로 수백 발의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오후에도 강원도와 서해 해주만과 장상곶 일대에서 각각 동해 서해상으로 수백 발의 포탄을 또 쏘았습니다. 탄착 지점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사격이 금지된 북방 한계선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으로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한국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고 북한군은 전방 지역에서 적들의 포사격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한국의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은 보다 강도 높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사일 도발 말고 그보다 더 강하게 압박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DMZ 쪽에 도발이 필요한 수순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소위 그 굴레를 이제 벗어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남쪽에서 먼저 위반했다 그러면서 책임은 남쪽에 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에 파기로 가고 DMZ 인근에 이제 도발을 하려고 하는 명분 쌓기용이 아니냐. 뭐 이런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북한의 행동은 스스로 군사합의를 파기하려는 의도라기보다 한국 정부에 공을 넘김으로써 한국 내 여론 갈등을 조장하고 미한 동맹 강화와 미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민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론조사를 보면은 압도적 다수가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윤 정부가 마지막 이 완충선이라고 할 수 있는 9.19 군사합의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죠. 한국 정부는 특히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는 연례 야외 기동 훈련인 호국 훈련을 빌미 삼아 북한이 또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등을 확정짓는 당대회와 당 중앙위 1차 전체회의가 이어지는 16일부터 23일 사이에 북한이 도발에 나설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금 국제와 지역 정세가 복잡한 상황에서 북중 간 전략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 할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그리고 한미일이 공언하는 거가 만약 핵실험 하게 되는 경우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진짜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압도적인 그 무력으로 위협하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북한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위협으로 그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대회 이후 한반도 정세가 더 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잦은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자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맺은 9.19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9.19 합의 위반이 맞다면서도 한국은 합의 파기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거 미국 정부를 대표해 북한과 협상에 참여했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은 14일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나 향후 예상되는 대화 국면을 감안해 한국은 9.19 군사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 대화 국면에서 한국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ertainly possible if Kim Jong-un follows his past practice that after some series of tests, he will agree to accept the offer,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to resume diplomacy. I think the agreement, even though it's not, in fact being implemented now, I think the agreement has some important provisions.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국장도 지금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유지하면서 국면 전환을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It allows you to have the moral high ground. And it also, when North Korea gets out of this phase of brinksmanship, you'll have an agreement in place where they could go back and start adhering to it. I think it helps with security on the peninsula. 사실상 효력이 없는 군사합의에 대해 파기를 선언한다고 해서 한국에 득이 될 게 없다는 지적과 함께 9.19 합의가 파기될 경우 북한의 도발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o for President Yoon or anyone in South Korea to say, okay, we're withdrawing from this agreement has no real meaning other than, coming across as the petulant party. So it's sort of inviting trouble without gaining anything in return. If South Korea sets it aside, then it would, open North Korea to be, they're already violating it, but they could violate it in a more egregious fashion.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북한이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방사포 수백 발을 발사하고 군용기 위협 비행 등 도발을 감행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데 대해 규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이라고 지적하고 합의에 대한 유지나 파기는 북한 태도에 달려있다면서 남북 합의 협약에 대해 한국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며 당연히 북한도 합의와 협약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국군이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상황을 상정한 호국훈련에 나섭니다. 호국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국군의 야외 기동훈련으로 군사 대비태세 유지와 합동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합동전력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여러 위협을 상정해 실전적인 주야 실병기동훈련을 실시하는데 이를 통해 전시와 평시 임무 수행 능력을 숙달하고 미국 측 전력도 일부 참가해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한국 군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21일까지 경상남도에서 병력과 차량, 건설기계 동원, 발전소 등 국가 중요 시설과 포로 수용소를 비롯한 전시 군사지원시설 긴급 피해 복구와 유사시 군 지휘소 운용 등을 위한 정보통신 동원 훈련인 2022년 하반기 충무훈련도 진행합니다. 한국이 5년 만에 부과한 대북 독자 제재는 실효성보다는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강하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한일 정보 협력을 강화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과 러시아 내 조력망을 겨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마련과 제재 회피에 연루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5년 만에 이뤄진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해당 기관과 개인과의 불법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와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한국의 이번 조치는 실효성보단 상징성을 가진 대북 경고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at President Yoon is trying to show that there will be some consequences if North Korea continues to conduct missile launches. And of course, eventually we all expect there will be a nuclear test.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독자 제재는 북한에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가 유엔이나 미국의 기존 제재와 유사해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 한국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해외 공급망 추적을 위한 보다 조율된 미한일 3국의 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건 언제나 유익하다며 한국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이 핵실험 같은 다른 도발을 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y need to also sanction non-North Koreans like Chinese and Russians who are aiding Pyongyang. These kinds of actions are especially important given that Russia and China are preventing the Security Council from implementing their own sanctions.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우리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이행할 유일한 방법은 불행하게도 유엔 밖에서 일방적 또는 다자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제재 회피에 관여하는 러시아와 중국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오는 21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가족들과 처음으로 면담할 예정입니다.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권영세 장관이 오는 21일 북한에 억류된 국민 가운데 2명의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정부의 억류자 문제 해결 의지를 설명할 예정이라면서 통일부 장관이 억류자 가족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송환은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로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제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가족 면담과 위로를 비롯해 남북회담 및 국제사회 협조 등 다각적 경로를 활용해 생사 확인과 면회, 석방 및 송환 등 억류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국민은 2013년 이후 10년 가까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억류된 선교사 등 모두 6명입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일본의 가상화폐 기업과 거래소를 노린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최근 금융청이 내각 사이버 시큐리티 센터와 함께 낸 공동주의보에서 라자루스가 기업 간부로 위장해 종업원들에게 피싱 이메일을 보내거나 허위 계정을 이용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서 악성 소프트웨어를 내려받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이어 앞으로도 가상화폐를 절취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사이버 공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상화폐 사업자뿐 아니라 거래자도 안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인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으로 그동안 미국의 소니 픽처스 해킹과 방글라데시 계좌 해킹을 통한 현금 탈취 사건 등 주요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